오늘 그 올해 부동산 트렌드 키워드 이런 거 뽑아주신다면은 그 키워드 네, 뭐가 있을까요? 올해 키워드는 첫 번째 대선. 대선. 당연히 뭐 대선 될 크다. 수밖에 없죠. 3월 네. 9일. 당연히 대선이고요. 지금 대선 전까지는 무조건 관망세예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도자도 그렇고요, 매수자도 그렇고요. 일단 지켜보자. 왜? 그 거래량이 나타나더라고요. 거래량이 당연히 나타나죠. 아니 확 줄어버리던데요. 그런 그죠? 거, 그니까요. 어느 후보가 될지에 따라서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까지 지켜보는 사람들 거지. 지켜보는 게 그렇잖아. 혹시라도 야당 후보가 되면 완전히 뒤집어 버리지 않을까? 그렇죠. 다주택자라면 규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실수요자라면 집값 더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선까지는 가고요. 대선이 지나서가 문제인데 저는 이제 전문가들도 전망이 다 다르잖아요. 네, 저는 맞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대선 지나도 엄청난 변혁 같은 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맞아요.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하는 거고요. 그쵸.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제가 대통령이 돼도 집값이 오르는데 저라도 뭐 규제 안 하겠어요? 잡아야죠. 잡아야지. 누가 되더라도. 근데 시장 지금 분위기를 보면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수자 심리는 살아 있잖아요. 아직 살아있죠. 막 집어 던질 사람들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변동폭은 크지 않으리라고 봐요. 변동폭이 크지 않다면 이재명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누가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정책은 제한적이에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면제. 그거는 이재명 후보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얘기했죠. 시장이 또 필요해. 그럼 그게 나오면 실제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저는 만약에 집값이 안 떨어지길 바라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위험한 규제 완화거든요. 네. 말은 규제 완화인데 지금 수요와 공급의 밸런싱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2012년도도 거래량이 떨어졌는데 네. 그때는 왜 집값이 떨어졌죠? 2021년은 거래량이 떨어졌는데 왜 집값이 올랐냐? 네. 아니 비슷한 현상인데 거래량이 같이 줄어들었는데 2012년도는 떨어지고 2021년은 올랐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차이가 뭘까? 수요와 공급의 밸런싱이잖아요. 네. 결국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집값이 오르는 거고요. 공급이 그쵸. 많으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래량은 줄어들어도 2012년도 바닥일 때는 자 다주택자들은 막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매물은 좀 늘어나는데 실수요자들은 떨어지는 집값을 누가 잡냐고. 떨어지는 칼날은 네. 잡는 게 아니잖아. 피나잖아. 그래서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집값이 폭락한 거고 2021년 작년 상황은 어땠나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 막혀서 공급 다주택자들은 모르겠고 대선도 있어야지. 있으니까 갖고 있어야지. 일단 가자. 네. 일단 콜. 상행해서 그쵸. 실수요자들은 불안했단 말이에요. 벼락거지가 될 것 같고 내가 벼락거지가 되거나 내 자식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네. 부모님들이 집도 많이 사줬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안 사준 분들은 배 아프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2년 시장은 이 밸런스가 어떻게 될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매물을 틀어주는 순간 결국 공급 물량은 늘어나는데 그럼 실수요자들이 막 붙어서 못 사서 안달이 날까? 지금 분위기에서 안 달라진 않을 거거든요. 물론 매수 대기자들이 있어. 네.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반등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네. 그게 다시 대세 상승이 돼서 또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어느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정책이 네. 실수요자 1주택자 보유세 완화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 완화 가지고 저는 집값이 다시 반전이 되고 급등이 되고 이렇게 투자 심리가 활활 살아서 또 안 사던 사람들이 막 사고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대선이 첫 번째 변수이지만 저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요. 네. 두 번째 변수 네. 기준금리. 기준금리. 그렇죠. 키워드죠. 더 저는 이거 오르겠죠? 굉장히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데 키워드죠. 작년에 2021년에 두 번 네. 올랐죠. 이제 1% 됐고요. 이제 올해 한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네. 예고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네, 1.5에서 1.75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예상하잖아요. 우리 시장에서도 그 정도까지 했네. 그 정도도 옛날에 비하면 저금리잖아요. 네. 그 정도 오케이.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면 되는데 안 그치잖아. 아유, 네. 계속 가잖아요. 네, 미국? 그러니까요. 미국 올해 세 차례 예고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남의 나라도 쳐버리는 뭐 그런 나라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굉장히 논리적인 나라잖아요. 감정보다는 논리적인 나라. 마음에 안 들면 쳐버리는. 그러면 걔들이 금리를 누구 때문에 올리느냐? 네. 자기 때문에 올리지. 뭐 신흥국들은 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은 봐주는 척하지. 언제 그렇게 봐줬냐고 걔들이. 안 봐준다고요. 네, 그렇게 그럼요. 따지면
제가 볼 때는 한번 시동 걸면 테이퍼링 끝나면 한 3월, 4월 정도 테이퍼링 일단 마무리가 되면 기준금리가 4월에서 6월 사이에 한 번 오르고 세 차례 예고했으니까 걔들은 예고하니까 거의 지키더라고. 그러면 2023년? 2024년까지 오른다라고 본다면 2025년 정도 되면 미국이 2.5에서 3%까지는 가 있을 거거든요. 아 그러면 저희는 우리도 가야 되잖아. 그 우리 정도까지 미국 따라가거든요. 이게 금리 차이가 나면은 환차손 발생하면서 투자 자본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맞죠. 우리도 올려줘야 돼. 그러면 자 지금은 1%, 1.5%, 올해 1.5%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 네. 이게 3%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2.5에서 3%. 2.5에서 3%면 대출 금리가 한 5%, 4%, 5%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주택담보대출이. 그러면 2025년 정도 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때 공교롭게 뭐가 나와요? 이제 공급 물량들이 그때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네. 입주권도 나오고 3기 신도시들도 뭐 본청약도 하고 계획대로만 본청약 하신 된다면. 분들이 이제 분양권도 되고 네. 입주 물량도 앞두고 있고 입주 1년, 2년 앞두고 있는 상황 되면 부담스럽거든요.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때 되면은 지금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금리 인상 추이 예의주시해야 된다. 항상 남나라 보듯이 보지 말고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피곤하잖아요. 미국 기준금리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도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전세거든요. 전세. 저는 세 번째를 그치, 전세로 네. 봤죠. 그래서 항상 전세는 좀 그렇잖아요. 매매 가격을 떠받쳐주는 역할을 해서 사실 저는 전세가 있어서 집값이 폭락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매매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사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 발생하죠. 역전세 하나 생기고 네. 은행부터 파산할 것 같고 그렇죠? 10억 하던 집이 3억까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담보대출 5억, 6억 해줬는데 못 봤죠. 끝나는 거잖아. 네. 또 세입자들은 그 경매 넘기면 받을 수 있나? 전세라는 게 임대차가 채권이잖아요. 네. 그 뭐 물건처럼 뭐 집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잡고 있은 물건도 떨어지는데 채권이 보호될 리가 없지. 그런 일은 발생 안 하리라고 보고 2012년도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2012년도에 개포주공이 제 기억으로 2010년도에 1단지 한 13평이 한 10억? 11억? 그 정도 갔거든요. 12억 정도 갔거든요. 그게 2011년 되니까 8억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바닥인 줄 알았지.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막 하라고 했거든. 아 사세요. 근데 그게 2012년도 가니까 5억까지 떨어지더라고요. 5억 7천까지 떨어졌거든요. 2년 만에 반토막이 나더란 말이에요. 강남이 그게 가능해요? 깜짝 놀랐지. 그래서 제가 한국 뜨려고 했잖아. 네. 크레인 걸릴까봐. 이거 어떡하지? 나 전화번호 바꿔야 되나? 쫄았잖아, 진짜. 쫄았는데 다행히 안 찾아오더라고. 왜? 그분들이 사고 해외로 갔거든요. 아 모르셨구나. 한국 사정을 몰랐거든요. 모르셨구나. 알았으면 나 퇴근길에 맞아 죽었어. 왜? 아니 8억에 산 게 5억 떨어졌으면 몇 프로 떨어진 거야? 30% 떨어졌거든요. 1년 그쵸. 만에. 네. 이거는 전문가로서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반등을 쳤는데 왜 떨어졌느냐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세 레버리지가 없었더라고. 이게 재건축 아파트다 보니까 그렇죠. 10억, 11억 할 때 전세가 9천만 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빠지지. 그렇죠? 왜? 집주인들은 또 대출 레버리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대출 이자 내면서 1년, 2년, 3년 버티다가 3년 차에 집어 던져버렸거든. 네. 근데 전세 레버리지가 되는 아파트들은 그 정도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15억 하던 아파트가 빠져야 뭐 네. 11억, 12억, 많게는 10억까지는 빠지더라도 네. 더 이하는 안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세는 예의주시하는데 올 8월 되면 저는 전세는 좀 불안해질 것 같아요. 아, 불안하다. 1 플러스 1 끝나잖아요. 그래서 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홍남기 부총리가 2021년 12월에 네. 뭐 파격적인 전세 대책 내놓는다고 했는데 말은 그게 잘 상생 하시죠. 임대인 제도인가? 5%. 5%. 깜짝 놀랐는데? 저도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게 대책인가? 그래서 상생 임대인 제도는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고요. 네. 5% 저거 좋아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아서 그 저 아이디어인데 홍남기 부총리가 봤나 내 방송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물리적으로 규제하지 말고 시장에 좀 맡겨라. 기본 테이큰 집주인한테 인센티브 주면 반드시 보답을 한다. 5% 안 올리는 대신에 인센티브 주면 누가 올리겠냐고. 예를 들어서 안 올리잖아요. 네. 계약갱신할 때 안 올리는 집은 안 올리는 기간 동안 종부세 합산 배제시켜 준다라고 하면 다주택자들 아마 아무도 안 올릴 거예요. 세입자가 올려준다 그러면 통장 막아버릴 거야 아마. 아 그렇지. 내가 받는 혜택이 더 크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실수요 실거주 요건 1년 주면 이게 뭐지? 2년도 아니고 차라리 2 플러스 2로 가든가. 2년 안 올리면 1년,
2년 안 올리면 1년에서 2년을 다 채울 수 있게 해주면 4년 동안 안 올리면 실거주 요건 2년 안 해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괜찮은데 이거는 주다 말았잖아. 1년이면 나 결국 1년 채워야 되잖아. 1년만 필요한 사람들만 할 텐데 안 먹히지. 그러면 8월 넘어가면 네, 이제 이중 가격의 현실 우물 안에 있다가 우물 밖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네. 계약갱신 청구 끝난 사람들이 현실의 벽은 너무 높잖아. 그렇게 되면 전세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저는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전세 때문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2022년 올해가 저는 폭락 또는 큰 폭의 하락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일단 전세가 떠받쳐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 우리가 집값 떨어지면 오히려 전세는 오릅니다. 매매 가격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네네. 사람 마음이 똑같잖아. 제가 앞서서 그랬잖아요. 기대감. 네. 사는 마음은 똑같아.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소장님 저는요 오르는 거 바라지도 않고요. 집값 안 떨어지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은 실수요니까 나는 만족해요. 그 개구라뻥이잖아. 왜? 아 조금이라도 오르길 바라지 안 오르는 집을 왜 그런 세금 사람이 내고 어딨습니까? 왜 사? 네. 근데 말은 그렇게 한다고. 말은. 네. 말은 그렇지만 마음은 네. 많이 오르느냐 적게 오르냐의 차이지 조금이라도 오르기를 바라는데 네. 시장이 침체가 되거나 이제 하락의 징조가 보이면 안 사요. 다 전세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전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입주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전세는 강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세 시장의 불안 요거 키워드로 주셨고요. 또 대선. 기준금리 네. 요 부분들 주셨고 그 다음에 아쉽게도 GTX는 올해는 키워드가 안 들어가네요. 넘어간 것 같고 대선이 또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호 19번 김인만 소장님께서 나오시나요? 대선 후보 나오시나요? 19번 김인만 소장님께서 제가 대선 말씀. 후보 되면 GTX 다 깔아버립니다. 모든 동에 다 쓸 수 있도록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역 다 세우고. 네,